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제가 무협소설, 특히 김용 선생님의 무협소설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무협토크 주아임마라고 하는 무협소설 팟캐스트를 제작했던 적도 있었죠. 그런 저에게만큼 2023년 초 기대작인 영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김용 최고의 걸작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천룡팔부를 원작으로 하는 천룡팔부지 교봉전이었습니다. 김용 소설 주인공 중 가장 매력적인 인물로 꼽히는 명문정파, 개방의 초고수, 간지남, 교봉을 주인공으로 한다는 소재부터 좋았고, 거기다가 교봉을 맡은 배우가 바로 그 견자단이라고 하니 기대가 될 수밖에 없었죠. 예고편이 공개된 이후에 와, 이번에야말로 진짜 제대로 된 김용 소설 영화가 이루어지겠구나 내심 두근거렸습니다. 몇 가지 불안 요소는 있었죠. 일단 견자단의 나이, 그리고 영화의 감독도 견자단이라는 거. 어쨌든 엊그제 설레는 마음으로 천룡팔부 교봉전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보고 나서 저의 기분은 굉장히 복잡했어요. 솔직히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영화가 별로입니다. 네,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래서 리뷰 영상도 안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영화관의 빈 객석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내가 이 영화 후기 영상 안 만들면 누가 만들어주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무엇보다 넷플릭스 정의보다는 재밌었기에 기왕 이야기하면서 제가 중국 영화와 드라마에 대해 느끼는 아쉬운 점들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그럼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장점부터 이야기 드려야겠죠? 장점 첫 번째, 영화의 소재와 제작 방향성은 좋았습니다. 천룡팔부라는 소설은 한국 정발판 기준으로도 10권 분량이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소설이고요. 김용 선생님의 다른 소설들과 비교해봤을 때도 인물이 많고 서사가 복잡하기로 유명한 소설이죠. 심지어 주인공도 3명입니다. 이런 대하소설을 영화화할 때 어쩔 수 없이 분량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이나 최근에 드네벨레브 감독의 듄처럼 아예 처음부터 여러 편의 영화를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처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김용 소설에서도 그런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의천도령. 그런데 교봉전은 영리하게도 교봉의 이야기에 집중해서 원작에서 가장 재미있는 부분 중 한 부분인 취현장 사건을 중심으로 영화를 구성했습니다. 이 방향만큼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어차피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천룡팔부라는 원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대한 작품이에요. 그리고 서구권을 비롯한 세계의 관객들에게 김용의 이야기를 소개한다는 차원에서 교봉의 이야기를 선택한 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원작을 이해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을 테니까요. 장점 그 두 번째, 액션씬에서 탁월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괜히 견자단 하는 게 아니죠. 정말 멋지면서도 창의적인 액션씬들이 펼쳐지는데 눈이 즐거웠습니다. 60을 바라보는 견자단의 나이가 걱정이 되긴 했는데 교봉의 비주얼도 일단 합격점이고요. 군데군데 간지라는 게 폭발하는데 팬으로서는 만족스러웠습니다. 장점 세 번째, 몇몇 장면에서는 미술이 참 좋았어요. 중국 영화와 드라마들 특징인데 세트나 분장, 의상에 힘을 엄청나게 줍니다. 그게 잘된 부분에서는 이 장면 정말 멋진데? 그림인데? 하는 감탄사가 나오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장점 말씀드렸고요. 이제 이 장점들 다 까먹는 단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이 단점들이 비단 교봉전에서 뿐만 아니라 요즘의 중국 영화와 드라마들에서 보이는 공통적인 단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현재 중국 영화가 과거 홍콩 영화의 영광을 재현하지 못하는 한계점들이기도 하죠. 교봉전 단점 첫 번째, 결국에는 원작을 모르면 안 되게끔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왕 교봉전으로 이야기를 잘랐으면 좀 더 과감하게 앞뒤 이야기를 쳐냈어야 하는데 그걸 못했어요. 중반 이후에 단정순이니 아자니 소원산이니 모형박이니 원작의 내용과 배경을 모르면 그 행동을 이해하기 힘든 인물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저야 원작을 봤으니까 얘네들이 원작대로 행동하는구나 하고 봤는데 솔직히 영화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당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영화화하면서 칼같이 잘라내야 했습니다. 물론 원작자 김용이라는 그 이름의 무게가 있기에 개작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겠죠. 거기다 김용의 작품들이 중화권에서 워낙 유명한 작품들이니까 원작 내용 손대는 거에 대해서 팬들의 반발도 우려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 과감한 각색을 해내지 못하면 드라마는 몰라도 김용 소설로 영화 만들기란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유명한 반지의 제왕도 원작의 내용을 대폭 편집하고 개작을 해서 영화화를 한 거죠. 그렇지만 원작 팬들에게 더 사랑받는 영상화 작품이
되었습니다. 교봉전도 그러한 전례를 따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개작을 안 한 건 아니에요. 다니엘과 허죽, 다른 두 주인공 이야기는 다 잘라내고 최종 보스전도 원작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개작된 부분 개연성도 개판입니다. 애초에 시간 배분도 잘못됐어요. 교봉이 거란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개방과 무림에서 축출되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연성을 주는 것에 시간을 너무 적게 썼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낀 시간을 여주인공 아자와의 로맨스에 너무 많이 할애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에 서서도 부족해요. 그의 악행에 대해 그 나름대로의 논리가 제공이 됐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매우 허술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개작이 잘못되어서 결국 원작을 안 보면 이해하기도 힘든 스토리에 기껏 개작된 부분도 엉망이라는 거죠. 단점 두 번째, 원작에 비현실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지나치게 살렸습니다. 천룡팔부 이 소설을 제가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관객들의 시선에는 이상하게 보일 법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오프닝 액션씬에서 토본 승려인 구마지가 손에서 불구슬을 쏩니다. 화이어볼을 시전해요. 근데 이게 원작 소설 묘사와 거의 맞거든요. 원작에서도 화염도라는 무공을 쓰는데 무형의 기를 발사하는 무공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를 좀 현실적으로 리파인할 수는 없었을까. 또 여주인공 아주가 말도 안 되는 그 거의 둔갑에 가까운 변장수를 하거든요. 미션 임파서블 뺨치는 수준으로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가 원작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건 너무 지나치지 않나, 뭐 엑스맨의 미스틱에 가깝다 라고 생각했던 부분이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바꾸면서 갈 수는 없었을까 생각했습니다. 단점 그 세 번째, 떨어지는 기술력. 대표적으로 CG의 퀄리티가 매우 떨어졌습니다. 특히 교봉이 학령유해를 외치면서 장력을 내뿜거나 학령 18장 장력으로 모닥불 풀무질할 때는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 중국 특유의 과장된 메이크업, 의상, 미술도 계속 보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견자단의 아이라인 좀 옅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거기다가 음악과 음향도 아쉬웠습니다. 장면에 맞춰서 음악이 전환되거나 좀 조용해지거나 다이나믹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음악이 시종일관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렇다고 주된 선율과 테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렉트릭 기타가 들렸다가 오케스트레이션이 깔렸다가 갑자기 콰이어가 나온다거나 대충 멋있을 만한 거 아무거나 갖다 붙인 느낌입니다. 영상을 안 보고 음악을 만들어 붙인 느낌이 나고 또 음악 생각 안 하고 영상을 갖다 붙인 느낌이 나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의 조화를 생각하지 않고 부분 멋있는 것들을 과하게 섞은 느낌입니다. 너무 까기만 했더니 힘드네요. 원래 까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단점이 많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영화의 방향과 소재가 맞았다는 것 때문에 많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이 영화가 성공을 했어야 앞으로 저희가 더 많은 김용 소설들을 영화로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럴 기회가 이번을 끝으로 영영 날아가 버린 게 아닌지 걱정이 돼요. 우리가 과거에 느꼈던 그 홍콩 영화의 멋있음, 그걸 언제쯤 중국 영화를 통해 다시 느낄 수 있을지 그날이 아직 요원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스튜디오 전산실의 한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